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차이 발표를 이제 해야 하는데, 제가 예비 구문에 가 있을 거여서 일단 이렇게 녹화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키워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생존의 공간이고, 온라인은 유희, 놀이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연속성의 공간이고, 온라인은 정보라는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은 유한하기의 권위를 가지고, 온라인은 무한하기에 굉장히 평등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가 하나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좀 하나의 키워드로는 생각하는 걸 다 정리를 못해서 조금 키워드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공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존이 유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요. 온라인 공간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이의 가치, 유의의 가치가 생존을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삶이 이루어지는 최소 기능을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으로서, 그 다음에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직장이 아니면 작업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문화적 공간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문화적 공간이라고 함은 그 순위가 어, 1순위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오프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늘 뭐 먹을지를 제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온라인 공간은 말 그대로 유희의 공간입니다. 정보가 끊임없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정보의 전달이 쓸모나 아니면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존에서 더 자유롭다라는 특징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규칙이 가능하다. 그 시공간에서도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고유한 시간 속에서 고유한 공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아닌 말 그대로 생존조차 이 공간에서는 유의가 돼버린다. 그것이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에서 좀 사용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프라인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온라인에서의 정보라 함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를 만드는 공부가 가치를 만든다, 감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스펙트럼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0과 1이 아닌 쭉 이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정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각적, 청각적 이게 아니라 오감, 그리고 오감을 넘어서 육감적인 것들이 한 번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감동을 이제 베냐민이라는 학자는 아우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감동을 사진이나 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복제해서 전달하려고 우리 노력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감동을 아우라를 파괴하는 행위고, 그다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이 오프라인의 공간의 연속성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온라인에서 담겼을 때는 다른 형태의 즐거움과 정보 전달, 유의는 줄 수 있지만 그 아우라를 담지는 못한다라는 게 이 학자의 얘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T 세상에서 존재하는 온라인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0과 1로 이루어진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보의 정확한 주고받음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벗어난 시도,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공간의 가치는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가가 전부였는데, 거기서 사진을 조금 편집하고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고 그걸 더 넘어가서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오프라인 공간을 재구축해버리는, 그러니까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정보의 홍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로운 규칙을 정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온라인 공간의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은 공간의 유한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요. 공간 안에서도 권위가 나눠지고요. 온라인 공간은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오히려 시간이 가진 가치가 훨씬 앞 보이고,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등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의 공간의 오프라인은 결국에 삶에 대한 투쟁이 공간 자체로 또 옮겨오기 때문에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만들어주고 권력을 만들어주는데, 오프라인 공간은 오히려 극소수 플랫폼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얼마만큼 상대 간의
그 시각을 뺏어올 것인가? 상대방의 관심을 뺏어올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 이 공간에 있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라는 가치를 두고 주고받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공간을 초월하고 아직까지 그 시간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조금 더 소외된 존재들이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 권력과 권위를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탈권위적이고 반지성적인 문화가 뭐 밈이라든지 이 이미지에 나온 뭐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유행했던 뭐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같은 말 그대로 무지성 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시야라는 공간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절반쯤 상업 공간이고 절반쯤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야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아이템으로 결과물로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팅 룸에는 고객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일종의 권위랄까요? 그런 체계가 벌써 만들어지고요. 2층 공간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이 주는 권위가 한 번 더 위에 있는 거죠. 위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이 그 컨트롤 안에서 새로운 걸 객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고객들이 소비를 하고 이렇게 3단계로 저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만들어진 감동,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싸우고 즐겁게 얘기했던 감동들은 그 고객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이템으로서 만들어진 다음에 판매 공간에 비치돼서 새로운 그런 그 연속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만난다? 뭐 그런 좀 특별한 의미, 약간 있는 게 같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냥 아예 비하인드, 시공간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소에 만나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전달하는 데 적합한 게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전달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또 이 공간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방식의 전략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